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미국의 유럽발 입국 금지로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대폭락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를 기록한 이후 33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 위기 대확산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무산 등 대형 악재가 겹치며 뉴욕과 유럽 증시가 대폭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 9.99%, S&P 500 지수 9.5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9.43% 등 3대 지수가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987년 22% 하락한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S&P 500 지수가 7% 하락을 기록해 주식 거래가 15분간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폭락이 예고됐습니다. 일시 중단은 지난 월요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지만 취약해진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와 유럽의 금리 인하 무산, 미 연준 정책 등이 겹치며 붕괴폭이 커졌습니다. 유럽 증시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 팬데믹 선언과 미국 입국 금지 조치로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돼 영국 10.87%, 독일 12.24%, 프랑스 12.28% 대폭락했습니다. 이 역시 1987년 주식시장 붕괴 이래 하루 최악의 낙폭입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탈리아는 16.92% 급락했습니다. 항공주와 에너지주 등 관련 주가가 급락했는데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해 마이너스 기준금리 시대를 기대했던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폭락을 이끌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충격을 받은 건 증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망자가 1000명을 넘은 이탈리아는 전국 휴업령을 선포했고 인도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에 이탈리아 거리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Sicuramente di paura, anche perché non c'è gente e ultimamente stanno sempre più avendo paura. 이탈리아 당국이 전국 상점 휴업령 등 초강경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망자와 확진자는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확진자 수가 5배로 폭증한 스페인은 프라도 박물관 등 유명 관광시설들을 폐쇄했습니다. 커지는 코로나19 공포에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의 국가들도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인도는 비자 효력을 정지시켜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로 했고 필리핀에서는 수도 마닐라를 한 달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Domestic air and domestic sea travel to and from Metro Manila shall be suspended beginning 15. 한편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코로나19 증세를 보인 부인과 함께 자가 격리에 들어가 자택에서 총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미 대표단 전원이 검사를 받는 일도 일어나는 등 국정 운영과 외교 무대에도 코로나19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으로 한 달간 유럽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유럽연합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유럽을 여행 중인 미국인들도 언제 미국행 비행기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서둘러 귀국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간 유럽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유럽연합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And it requires cooperation rather than unilateral action. The European Union disapproves of the fact that the US decision to impose a travel ban was taken unilaterally and without consultation. 유럽이 방역에 실패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라르 아로 전 미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는 그의 행정부가 이 위기에서 어떤 책임도 없다는 얘기가 필요했다며 외국인은 언제나 좋은 희생양이라고 올렸습니다. 유럽 내 미국인 여행객들은 미국행 항공편이 끊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We don't know really what's going on yet, and hearing a lot of different information, whether it applies to us, whether it doesn't, whether things can change, and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측 반발에 대해 사전에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며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구로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젠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물 방문객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어떻게 다른 층으로 전파됐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구로 콜센터 근무자와 가족 등 확진자가 105명까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건물 11층 콜센터 직원과 그 가족, 접촉자였는데 다른 층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건물 9층과 10층에서 근무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리아 빌딩 1층부터 12층까지 상업시설은 전면 폐쇄됐고 13층부터 19층 오피스텔 거주민은 출입 때마다 체온 측정을 합니다. 서울시는 콜센터 건물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감염병 특별 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건물 방문객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자 발생 경향이 가족과 확진자 접촉을 통해서 확산되는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에 코리아 빌딩 방문객에 대한 휴대폰 통신 접속 기록을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방문객 중 다른 지자체가 먼저 확진자를 파악하면 서울시 역학조사단이 없이도 즉시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편 우려했던 대로 다른 층으로 감염이 확산한 만큼 서울시는 승강기나 화장실, 환기구 등 어떤 경로로 바이러스가 퍼졌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대구 지역 추가 확진자 수가 지난달 25일 이후 가장 적은 73명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소재 콜센터에선 57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10명이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그제 0시에서 어제 0시 사이 대구에서 7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대구시 누적 확진자 수는 5,868명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시 내 66개 콜센터 근로자 8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3곳에서 확진자 57명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기발표된 확진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확진자 중 10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대구시는 대구 콜센터도 신천지에 의한 집단 감염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센터들은 14일 동안 폐쇄됐는데 기간이 끝난 47곳은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콜센터를 운영하는 본사 경영진에게 3월 말까지 콜센터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인 5,600여 명이 격리 해제됐죠. 그런데 매년 신천지 측이 대규모 행사를 열어온 창립일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또다시 각종 모임이 열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기념 행사는 없다고 밝혔지만 말이죠. 조희로 기자입니다. 어제부로 격리 해제된 대구 신천지 교인은 5,600여 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내일 신천지 창립 기념일과 이들의 격리 해제 시기가 겹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매년 3월 14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만여 명 규모의 대규모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대회를 통해서 집결을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과연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 구원하는 것을. 신천지 측은 올해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질 않는 모양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신천지 교회는 전부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른 장소에서 소규모로 모임을 이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각 지자체엔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에 없는 신천지 시설에 대한 제보가 속속 이어지는 상황.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다 폐쇄가 됐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신천지 교인들의 모임과 집회를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전도에 동원하거나 현금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청와대 분수대학 광장에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회원들이 일주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5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고위 간부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 총회장을 사기 혐의 등의 이유로 고발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 사기로 인한 피해 가족들의 고통이 울음소리가 이젠 끝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선 신천지 활동 당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전 교인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나 되어야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2019년 9월까지 약 6년간 하면서 신천지의 전일자로 일하면서 수입도 없이 고액의 헌금을 해야만. 피해자 연대는 전도 압박으로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는 전 교인의 증언 등을 내세우며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법정에 가게 되면 대응하겠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고발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된 가운데 검찰이 곧 신천지 고위 관계자를 소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지난달 160여 명이 단체 수련회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부천의 한 교회 교인 4명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입니다. 지난 4일 이 교회 전도사인 35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신도 6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연수원에 이 교회 교인 168명이 수련회를 다녀왔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이 교인 54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수련회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2차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최근 고위험 사업장 감염 사례로 주목받은 동대문구 PC방과의 연관성도 드러났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교인이 이달 초 근처 PC방에 다녀간 뒤로 이 PC방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확진자 6명이 발생한 겁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교회에서도 목사와 신도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에 의해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중앙부처가 밀집한 정부 세종청사에선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해양수산부에서만 13명, 국가보훈처 1명 등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세종청사 공무원 확진자는 23명으로 증가했는데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근무 지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이 하루 4차례 모니터링하며 관리한 이 여성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2차례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광주에선 확진자가 퇴원 후 6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학마다 2주간의 휴강과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고 있죠. 그럼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카이스트가 봄학기를 사실상 전면 온라인 강의로 돌리기로 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이미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은 퇴실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기숙사 관리자들에게 어제 전달된 지침입니다. 현 시각부터 기숙사 입시 허가가 전면 중단되고
기존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집으로 모두 돌려보낸다고 쓰여 있습니다. 대학원 연구진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곤 학교를 비우겠다는 겁니다. 카이스트는 어젯밤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긴급 이메일에서 애초 2주간으로 공지됐던 온라인 강의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 확산세가 진정되면 대면 강의로 전환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자연대학의 한 교수는 사실상 봄학기 전체가 온라인 강의로 전환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상황에서 유학생 비중이 높고 대다수가 집단 생활을 하는 카이스트가 선제 조치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원래 2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하겠다고 들었는데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고 기숙사 입사가 금지돼서 짐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숙사를 떠나야 하는 학생들에겐 다음 주 전국 주요 도시로 가는 버스를 제공하는 한편 확진자가 급증하는 위험 지역 거주자는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 사이에선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과 온라인 시험의 공정성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에 다른 학교들도 온라인 강의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학마다 학사 일정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5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다른 1명과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당원 투표가 오늘 오전 6시에 마감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뒤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뒤 오늘 중으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전당원 투표는 찬성으로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 민주당은 곧바로 범진보 진영 원내외 정당과 실무 작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쌍둥이 자매의 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임성재 기자입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 학원가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8개월 만에 최종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현 씨 측은 7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까지 제출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심은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두 딸들에게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현 씨에 대한 판결이 마무리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두 딸의 재판도 관심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은 쌍둥이 자매 측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재판부가 거부한 뒤 2달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 측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각국에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홍콩에선 지하철에서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였을까요? 홍콩의 한 지하철. 로봇 한 대가 지하철 안 복도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위로 뭔가 액체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열차 안에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로봇을 이용한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봇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지하철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4시간이면 지하철 8대를 좀 더 빠르고 손쉽게 방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요즘, 우리가 이용하는 곳곳의 방역도 필수. 스스로 몸의 면역력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아야겠죠? 여기 경찰관 한 명이 있는데요. 도둑을 때려잡을 것 같은 손으로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를 하고요.
피아노 선율에 맞춘 노래는 그야말로 꿀보이스라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피아노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이 남자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찰입니다. 평소 교회 성가대 노래를 즐겨 부르던 그는 어느 가수보다도 더 감미로운 목소리를 자랑하는데요. 동료 경찰이 혼자 보기 아까웠는지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단숨에 조회수 100만을 넘겨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자동차 운전은 컴퓨터에서나 하던 레이싱 게임이 아닙니다. 지난 일요일 레이싱 경주를 방불케 하는 운전이 펼쳐졌다는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좁은 도로. 고속도로도 아닌 이 길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반대 방향에서 무자비한 속도로 다시 달려오는 자동차 2대. 결국 달려오던 왼쪽 차는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뿌연 연기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동차엔 10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10대들의 이런 운전, 더군다나 과속운전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되겠죠. 봄이 우리와 밀당을 하나 봅니다. 오늘은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4.6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 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단 주의점이 한 가지 더 있다면 낮 동안에는 햇볕의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봄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내일까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거세겠지만 모레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영향을 주던 비구름은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구름은 낮부터 점차 걷히겠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의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종일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당초 예상되었던 황사의 유입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청주 6.5도, 안동 3.9도, 창원은 5.8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8도, 강릉과 울진 11도, 전주와 광주 12도, 창원 15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곳곳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